김병수는 자신의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온 그였지만 자신이 죽은 사람이 되어 장례식을 지켜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마을 회관에 걸린 거물 리본 사이로 보이는 영정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10년 전 촬영한 사진이었지요. 아직 병에 걸리기 전 건강했던 모습으로. 병수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분명 1시간 전까지 요양원 침대에서 숨을 쉬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곳에 서서 자신의 장례식을 보고 있는 걸까요? 장례식장 한쪽에서는 먼 친척들이 모여 수군거렸어요. 병수 형님은 참 고집이 세셨다고 마지막까지 혼자 요양원에 계셨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구석에서는 옛 직장 동료들이 추억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김 과장님 성격이 워낙 까칠해서 힘들었지만 일은 정말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병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들을 수 없었던 진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맨 뒤편에 40년 전 헤어진 첫사랑 순이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하얀 머리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로 병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병수는 순간 어지러웠어요. 자신은 분명 요양원 침대에서 의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곳에 서서 자신의 장례식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꿈인가? 아니면 죽음 직전에 보는 환상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마을 회관의 찬바람도, 향의 냄새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숫자였어요. 병수는 자신의 장례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습니다. 평생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던 그였기에 몇 명이나 올까 걱정했었는데 말이에요. 적어도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상주석에 앉은 세 자녀의 모습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 재호는 아버지를 닮아 말수가 적었지만 정중하게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 은영은 아버지의 생전 이야기를 조문객들에게 들려주며 눈물을 훔쳤어요. 막내딸 미영은 아직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병수는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평생 궁금했던 것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이야기들은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어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병수는 1949년생이었어요. 한국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자란 세대였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공무원으로 평생을 일했고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아버지였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내 영자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병수는 혼자가 되었어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보였고 병수 역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혼자 지내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간암 진단을 받은 것은 6개월 전이었어요. 의사는 수술이 어렵다고 했고 항암 치료를 해봐야 시간만 조금 연장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병수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평생 가장으로서 강하게 살아온 그에게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결국 병이 악화되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가족들은 뒤늦게 아버지의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재호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냐고 울먹였고 둘째 딸 은영은 아버지 혼자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하며 자책했어요. 막내딸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병수는 가족들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자식들이 반대했지만 병수의 완고한 성격을 아는 가족들은 결국 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한 달은 외로웠어요. 가끔 면회 오는 자식들과도 서먹했고 같은 처지의 다른 노인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병수는 평생 혼자 모든 것을 감내해온 사람이었거든요. 남에게 의지하거나 마음을 터놓는 법을 몰랐어요. 1970년대 시골 가정에서 자란 병수에게는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는 신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가족 전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픈 것도 힘든 것도 혼자 견뎠습니다. 어린 시절 굶주렸던 기억 때문에 병수는 돈에 대해서도 유독 조심스러웠어요.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면서도 늘 검소하게 살라고 잔소리했습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인색한 아버지로 비춰졌지요. 첫사랑 순이와 헤어진 것도 그런 성격 때문이었어요. 40년 전 순이가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만났을 때 병수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 후로 쭉 순이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정작 순이가 불행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상황에서 과거의 연인을 챙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작스런 통증과 함께 의식이 끊겼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의료진은 사망 선고를 내렸고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병수는 살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식이 돌아왔어요. 요양원의 빈 병실에서 눈을 뜬 순간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가벼웠고 그토록 아팠던 배의 통증도 사라져 있었어요. 손을 내려다보니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핏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보니 간병인들이 웅성거렸어요. 김병수 할아버지 장례식이 오늘이라고 참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병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이라고요? 그렇다면 자신은 정말 죽은 것인가 싶었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니 분명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다만 평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병들기 전의 모습 같았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병수는 혼란스러웠지만 호기심이 앞섰어요. 자신의 장례식을 보고 싶었거든요. 평생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죽으면 누가 올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하는 것이요. 마을 회관까지 가는 길은 익숙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길가의 할머니들이 병수를 못 본 척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지 못했어요. 병수가 인사를 해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그제서야 병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죽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의식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장례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병수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거든요. 평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던 그였기에 몇 명이나 올까 걱정했었는데 말이에요. 가족들은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고 있었어요. 큰아들 재호는 아버지를 닮아 말수가 적었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 은영은 아버지의 생전 이야기를 조문객들에게 들려주며 눈물을 훔쳤어요. 막내딸 미영은 아직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병수는 구석에 숨어서
사람들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린 대화는 옆집에 살던 박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사이의 이야기였어요. 박할아버지는 병수보다 2살 위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는 사소한 일로 다퉈서 인사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박할아버지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김병수 할아버지 장례식에 왔냐고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으면서요. 박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10년 전에 땅 경계 문제로 다퉜는데 서로 자존심이 세서 누가 먼저 사과할까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사실 병수가 병원에 있을 때 여러 번 가려고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갑자기 가서 뭐라고 말하겠냐며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병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도 박할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4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면서 사소한 일로 관계가 틀어진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병수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은 최영수 씨였어요. 병수의 20년 후배로 같은 동네에 살면서 종종 병수에게 인생 조언을 구하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영수 씨는 박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박 형님과 김병수 형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형님이 요양원에 계실 때도 한번 뵈러 가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박할아버지가 사연을 털어놓자 최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김병수 형님 성격을 아시지 않냐고,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으로는 얼마나 후회하셨을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할아버지가 그래서 더 미안하다고 했어요. 병수가 병원에 있을 때 사실 여러 번 가려고 했었다고. 하지만 갑자기 가서 뭐라고 말하겠냐며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영수 씨는 계속 박할아버지를 위로했어요. 김병수 형님이 젊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안다고. 자식들 키우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박할아버지도 동의했어요. 병수는 참 성실했다고, 가정에 충실하고 자식들 교육에도 열심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표현을 잘못했을 뿐이라고요. 최영수 씨가 맞다고 했어요. 형님은 사랑 표현을 잘못하셨지만 행동으로는 다 보여주셨다고요. 자식들이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묵묵히 뒷바라지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병수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았어요.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으며 살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최영수 씨가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아 고마웠어요. 최영수 씨는 다른 조문객들과도 대화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는 김병수 과장님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분이었는지 말했어요. 업무 처리가 완벽했고 부하 직원들도 잘 챙겼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엄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배려가 깊은 분이었다고요. 친척들에게는 김병수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꿈은 포기하고 오직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식들에게 엄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었다고요. 이웃들과는 병수의 숨겨진 선행들을 나눴습니다. 어려운 집에 쌀을 몰래 갖다 놓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 병원비를 대신 내기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을 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수는 최영수 씨의 이런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렇게 자신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다니요.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진심을 대신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최영수 씨는 마치 병수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이 병수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정해주고 설명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병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장례식이 진행되면서 병수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사랑 순이가 조문객들과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었어요. 순이는 병수의 큰딸 은영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이 이모 기억하냐고, 어릴 때 많이 봤다고 했어요. 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순이 이모님이라고 부르며 정말 오랜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소식을 아셨냐고 물었어요. 순이가 신문 부고란에서 봤다고 했어요. 김병수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영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모님과 아버지가 그렇게 친하셨냐고, 아버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순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은영의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아버지와 자신은 연인 사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병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순이가 자신들의 과거를 공개적으로 말하다니요. 4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왜 얘기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은영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럼 왜 헤어지셨냐고 물었습니다. 순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이 바보였다고 했습니다. 은영의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은 다른 남자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더 잘생기고 더 돈이 많을 것 같은 남자를요. 그럼 이모님은 어떻게 되셨냐고 은영이 물었어요. 순이가 결국 불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버렸고 자신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다고 해요. 병수 오빠 같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데 젊을 때는 그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병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순이가 아이를 혼자 키웠다고요? 그리고 자신을 그리워했다고요? 그는 40년 동안 순이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실상은 그녀도 후회하며 살았던 것이었어요. 순이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은영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은영의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니까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멀리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락이 없으셨구나 하고 은영이 말했어요. 순이가 맞다고 했어요. 가끔 은영네 소식을 듣긴 했다고 합니다. 은영의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지 들었다고요. 자신은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병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순이에 대해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의 실수를 평생 후회하며 살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이가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자신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그 남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은영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은영의 아버지라고요. 순이의 폭탄 발언에 장례식장 한쪽이 조용해졌어요. 은영은 물론이고 우연히 이 대화를 듣게 된 다른 조문객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병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고요? 40년 동안 몰랐던 아들이 있다는 말인가요?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어요. 40년 전 자신이 다른 남자를 선택하기 전에 병수와 마지막으로 만난 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로 한 상황이었어요. 순이는 고민 끝에 병수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병수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은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결국 순이를 버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은영이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물었어요.
준이가 미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잘 살고 있다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했어요. 자신이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수는 충격으로 몸이 떨렸어요.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니요. 그것도 의사가 된 아들이요. 40년 동안 전혀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핏줄 말이에요. 준이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병수가 요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들에게 연락해서 한국에 오라고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늦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은영이 그분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준이가 김민수라고 했습니다. 준이의 성을 따라 박민수로 살다가 성인이 된 후 김씨로 바꿨다고 해요. 왠지 김씨가 맞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병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김민수. 자신과 같은 김씨 성을 쓰는 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도 의사가 되어서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순이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병원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젊은 시절 병수와 똑 닮았어요. 은영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젊었을 때와 정말 똑같다고 했습니다. 순이가 그렇다고 했어요. 민수가 자랄 때마다 병수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특히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이나 고집스러운 성격이 정말 닮았다고 해요. 병수는 사진을 보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눈빛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모르고 살았을까요? 순이가 은영에게 부탁했어요. 만약 가능하다면 민수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해달라고요. 물론 강요하지는 말고 적절한 때가 되면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들과 상의해서 연락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아들이면 자신들의 형제라고요.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장례식장 입구에 젊은 동양인 남자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는 급하게 뛰어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민수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민수였어요. 병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장례식장을 둘러보다가 순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말로 순이에게 물었어요. 정말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냐고,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요.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너무 갑작스럽게 연락하면 민수가 당황할까봐 고민하다가 늦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자신과 닮았다고, 이제야 왜 어머니가 자신을 볼 때마다 먼 곳을 바라보는 표정을 지었는지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병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키도 크고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성공한 의사라는 것이 한눈에도 보였어요.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아들을 보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한 말이 병수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자신의 생부를 찾고 있었다고, DNA 검사도 해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서 혼자 추적하고 있었다고 해요. 순이가 놀랐어요. 민수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민수가 말했어요. 미국에서 한국인 DNA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봤는데 김병수라는 이름이 계속 거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직접 만나보려고 했는데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병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자신을 찾고 있었다니요.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등장으로 장례식장은 더욱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젊은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은영이 민수에게 다가가서 자기소개를 했어요. 아버지의 둘째 딸이라고. 그러면 민수는 자신의 오빠라고 했습니다. 민수도 놀랐어요. 자신에게 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어색하지만 반가워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재호와 미영도 민수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민수가 아버지와 너무 닮은 것을 보고 금세 받아들였습니다. 혈육이라는 것이 신기한 것 같았어요. 민수가 병수의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게나마 아버지를 찾았다고. 비록 살아계실 때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했어요. 병수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요. 그리고 자신을 찾아서 한국까지 왔다니요. 그런데 이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가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낸 것이었어요. 40년 전 순이가 병수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민수가 순이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짐을 정리하다가 이 편지를 발견했다고. 그래서 김병수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순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 편지는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순이가 병수에게 보내려다가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자신이 병수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이미 다른 남자와의 약속이 있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이 아이는 끝까지 잘 키우겠다는 것. 그리고 병수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만약 언젠가 이 아이가 아버지를 찾는다면 그때는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그리고 병수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했다고 하는 말이었어요. 병수는 편지를 듣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순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혼자 아이를 키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민수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말했어요. 이 편지를 읽고 한국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려고 했다고.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장례식장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촛불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병수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병수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자신은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병수는 천천히 가족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호, 은영, 미영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표현을 잘못해서 미안했다고.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40년 동안 몰랐던 아들이라고.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니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병수는 민수를 꼭 안아주며 앞으로 형제들과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순이에게도 다가갔어요. 40년 만에 마주하는 첫사랑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했어요. 박할아버지에게는 10년 전 일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했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최영수 씨에게는 자신을 위해 변호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조문객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자신을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자신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따뜻한 빛이 내려왔고 병수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아버지라고 소리쳤어요. 민수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병수가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는 이제 정말 평안하다고, 그리고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라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병수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 장례식장에는 이상한 평화로움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수가 사라진 후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병수의 큰아들 재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고, 자신 같은 고집불통도 마지막에 용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너희 가족을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하라고 했어요. 순이는 미영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알았다고. 자신도 혼자 아이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했어요. 직장 동료들도 서로에게 말했어요. 자신들도 김 과장처럼 살아야겠다고, 묵묵히 자기 일하면서도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평소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김 과장 살아계실 때 더 많이 고마웠다고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하며 후회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에게 일어났어요. 민수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도 있었지만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재호는 아버지를 닮아 말수가 적었지만 이제는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표현을 못해서 오해받은 것처럼 자신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영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어요. 평범한 한 아버지의 일생을 통해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몰랐던 아버지의 숨겨진 사랑과 희생들을요. 미영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해준 마지막 말씀 덕분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뒤늦게 만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장례식이 끝난 후 내 남매는 함께 아버지가 살던 집에 갔어요. 4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아버지의 생활 흔적들, 가족 사진들, 일기장들을요. 병수의 일기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순이에 대한 그리움, 민수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병수도 언젠가부터 자신에게 다른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특히 10년 전 아내가 돌아가신 후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순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 자신의 아이를 낳았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아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들이요. 민수는 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며 울었어요. 아버지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4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날 밤, 내 남매는 오랜만에 함께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어린 시절 얘기, 어머니와의 사랑 이야기, 그들이 어렸을 때의 추억들을요. 그리고 앞으로 서로를 더 많이 보살피겠다는 약속들을 나눴습니다. 민수는 미국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어떻게 의사가 되었는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한국에 대한 동경이 얼마나 컸는지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민수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한편, 순이는 집에 돌아가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병수의 물건들을 꺼내 보았어요. 40년 전 병수가 준 목걸이, 함께 찍었던 사진, 그가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이 모든 것들을 민수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어요. 박 할아버지도 집에 돌아가서
병수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시절, 청년 시절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시절,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서로를 격려하던 시절들을요. 10년간의 다툼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절감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병수가 사용했던 병실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어요. 간병인 아주머니는 새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셨던 김병수 할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다고, 마지막까지도 가족들 걱정만 하셨다고 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족들과 더 많이 대화하라고,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늦기 전에 다 해두라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병수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 감사 인사를 했다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더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김병수 씨 같은 분이 진짜 어른이라고, 말은 많지 않으셨어도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자신들도 저런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자식들한테, 이웃들한테 더 잘해야겠다고 했어요. 평소에 고마운 마음 더 많이 표현해야겠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1년 후, 병수의 기일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이번에는 민수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병원을 개업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었어요. 재호는 아버지를 닮아 말수는 적었지만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내와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은영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어요. 내 아버지의 조용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많은 중년층 독자들이 공감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책 인쇄는 모두 독거노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해준 마지막 말씀 덕분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어요. 민수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도 적응했어요. 순이와도 더 가까워졌고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병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순이는 그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가족을 만난 것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민수에게 병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내 남매가 모여 아버지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은영이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같다고.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을요. 미영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다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 것처럼요. 민수가 말했어요. 자신에게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40년 동안 혼자였지만 이제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조용히 다짐했어요.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며, 더 용서하면서 살겠다고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묵묵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병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그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병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때로는 표현이 서툴러서 오해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병수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따뜻한 추억으로 남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어요.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병수가 마지막에 깨달았던 그 소중한 말들을 지금 당장 전하는 것이요. 그것이 병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요? 당신 곁에는 누가 있나요? 오랫동안 서운했던 가족이 있나요? 고마움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병수는 자신의 장례식에서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는지를요. 하지만 그 깨달음이 너무 늦었던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병수보다 운이 좋아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아직 사랑을 표현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직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서운했던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병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당신의 장례식에는 누가 올까요? 그들이 당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당장 답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병수처럼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게 될까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계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구독 눌러주시고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